자, 우리 오늘 진도가 어디서부터 하면 되나요? 49페이지. 예.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내용 입문에서 이제 그 지난주까지 이제 용어를 쭉 보셨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과목의 이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1번에 보시면 이제 중개업 등록과 결격 사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등록을 해야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개공이 되죠, 그죠? 네, 개공이 되려면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보니까 결격 사유라는 게 걸리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에서 모자르는 하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걸리면요. 결격 사유가 걸리면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록을 못하게 하는 그런 하자 뭐 이거를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격에 걸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걸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안 걸리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렇게 개념 잡으시고 이제 밑에 이제 그 등록과 결격 사유에서 내용이 약간 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종합해 보면 뭐냐면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잠깐 정리해드리면 소위 말해서 무등록이라고 얘기하죠. 예, 무등록 중개업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벌은 몇 년 몇 천의 처벌의 대상이 되냐면 3년 3천.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게 뭐죠?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무등록 중개업 영위죄가 3년 3천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록을 왜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뭐 안 받으려고요? 처벌 안 받으려고 등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등록을 왜 하는 거예요? 처벌받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등록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처벌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적법해지기 위해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적법 요건이라고 하는데 적법 요건으로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록 없이 하면 3년 3천으로 처벌을 받으니까 처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무슨 요건이요? 적법 요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적법해진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밑에 내려오시면 이제 결격사의 의의와 종류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한 장 넘겨볼게요. 50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중개업 그 결격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왼쪽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앞에 결격 사유 앞에 붙은 말이 어떤 의미예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 이런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사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 그럼 뭐가 될 수 없다고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유를 이제 결격 사유라고 해요. 두 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자격이 취소가 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시험 보는 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미성년자도 보고 뭐 누구나 다 외국 사람도 보고 누구나 보는데 여기 보니까 자격이 취소가 되고 몇 년 동안은요. 3년 동안은 시험 볼 수 없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또 이번에 보면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그 시험에 대한 그 무효 처분을 받고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것도 이제 시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행위라는 건 이제 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컨닝, 그죠? 컨닝 걸렸다 그러면 몇 년 동안? 5년 동안 이제 시험 못 보고 취소 먹었다 그러면 3년 동안 시험 못 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오른쪽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이렇게 있는데 그 제목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거기서 개업공인중개사 등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요. 소공 중개보조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공은 물론이고 소공이나 중개보조원까지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사유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다가요. 별표를 3개만 좀 할게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요거 이제 사유 설명 12개가 있는데 설명드리고 나서 이게 우리 법에서 얼마 정도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는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1번부터 볼 건데 미성년자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이에요. 그럼 우리가 왼쪽하고 좀 비교해 보면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미성년자는 우리 그 밑에 개념 정리에 좀 풀어놨는데 만 몇 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네, 그럼 얘가 몇 살 돼야 우리 그 성년이 되는 거예요? 만 19세. 만 19세 도달하면 이제 성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언제 개공이 될 수 있어요? 만 19세가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만 16세야. 그럼 만 19세 2년 기다리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방법 말고는 없나요? 뭐 예를 들자면 친권자,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동의하면 어때? 할 수? 없어요. 그거 갖고 안 돼. 그리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민법에서 성년으로 봐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럼 혼인하면 또 개공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 그래서 무조건 미성년자는 뭘 먹어야 돼? 나이 먹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이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데 그거는 내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좀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이 금치산자하고 한정치산자는 법원으로부터요. 선고받은 자를 말해요. 너는 금치산자야. 너는 한정치산자야. 이렇게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개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요.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이제 뭐 아주 안 좋으면 둘 중에 뭐 금치산자, 뭐 조금 안 좋으면 그러면 한정치산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 좋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식물인간 정도 생각하시는 사람이 누가? 금치산자. 치매기가 좀 있으신 어르신이 있다. 그러면 한정치산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분들은 가급적이면 중개업을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언제 그러면 중개업을 할 수 있겠나 생각해 봐요. 이 말뜻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선고를 취소 받아야 돼. 취소 받을 때까지는 안 돼요. 취소 받아야만 이게 결격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과 2번을 우리 민법에서는요.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요. 1번과 2번을. 그거 꼭 딱 세 사람이죠. 그거를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왜 제한 능력자라고 하느냐? 행위 능력에 제한이 좀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쓰여요. 자, 3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심신의 능력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뭔가 막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무슨 상태가 안 좋아? 이제 재산 상태가 해서 이제 수입보다 뭐가 월등히 많은 사람이에요. 부채가 월등히 많아가지고 먼저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막 집에 가만히 있어 막 뭘 하려고 해요. 뭘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돈으로 남의 돈으로. 남의 돈으로. 그런 사람 집안마다 한 사람씩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도 한 번 있는데. 저 이제 2살 많은 형이 있어요. 우리 형이 파산성으로 받은 건 아닌데 아주 파이팅이 넘쳐요. 남의 돈 갖고 뭘 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취미가 남의 돈 갖고 사업하는 거. 우리 집안마다 그런 사람 한 명씩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왜냐면 남한테 피해 주니까. 그럼 이 사람은 글자 그대로 풀어보세요. 어떻게 돼야 결격에서 풀리겠어요? 그렇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랬으니까 복권될 때까지는 계속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자, 1번, 2번, 3번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4번 결격이 되게 중요한데 4번 결격에다가 따로 별표 하나만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걸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일단 거기까지 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려요. 자, 우리 아무데나 여백을 하나 좀 찾으셔서요. 금고 이상이라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죠. 이걸 한번 좀 볼게요. 이거 일단 알으셔야 돼. 금고 이상의 형이 뭐가 있냐. 우리 형법상에는요. 형벌이라고 하는 게 9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면 사형을 이제 집행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닌 거예요. 이제 아니 사람은 네, 그렇지 이승 사람이 아닌 거지. 이승 사람이 아닌 거니까 사형을 집행하면 결격이 뭐 있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는 거예요. 사형은 빼고 그 다음에 무거운 게 뭐예요? 징역형이에요. 네, 징역형. 그 다음에 이제 징역형 다음에 무거운 게 뭐가 있냐면 금고형이라는 게 있어요. 금고. 그 다음에 그 금고 밑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총 9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는 건 요거하고 요거 2개만 아시면 돼요. 예, 요거 2개. 자, 그러면 뭐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은 금고와 징역형을 말해요. 공통점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금고와 징역형은 둘 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자유를 제한한다고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그러면 잡아 가두는 거잖아요. 예.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교도소로. 깜빵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예, 깜빵은 이제 깜빵은 이제 일본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예, 깜빵 이런 말 쓰지 말고요. 예, 좋은 말이잖아요. 뭐 교도소, 교도소. 어떤 분은 학교라고 그러는데 학교 이런 말 쓰면 안 돼. 이거는 이제 조폭들이 쓰는 말이에요. 예, 이런 말 쓰지 않고 그냥 뭐라고요? 교도소. 이 2개 공통점 뭐예요? 교도소로 데려갔어요. 그럼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에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갔다가 나와야지. 이걸 집행 종료라고 해요. 근데 집행이 종료가 되면 막바로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한번 죄를 저질렀으니까 근신하라 이거야. 근신. 해서 몇 년을 더 근신하냐면 3년을 더 근신을 해야 돼. 3년 근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데 차이점만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얘랑 얘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징역형은요. 이 단어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서 일을 이렇게 시켜. 금고는 뭐 단어의 뜻으로 보면 우리가 금고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넣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고는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둬놓기만 하고 뭐를 안 시켜? 일을 안 시켜. 근데 요거는 일을 시켜.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징역 30년이나 금고 30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징역 30년, 금고 30년. 자, 여러분 뭘 살겠어요? 징역 30년 아니면 금고 30년? 징역 30년이 오히려 낫다라고 요즘의 학자들은 다수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일을 하니까 시간이라도 잘 가잖아. 그리고 일을 하면 또 뭘 줘? 먹는 거는 다 줘. 먹는 거 안 주면 다 죽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일을 하면 뭘 줘요?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돈 벌 수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무슨 잡지를 좀 보는데 이런 기사가 좀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수형자들의 근로 형태 뭐 해가지고 이제 늑보 형태로 이렇게 이제 실려 있는 어떤 기사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일당이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에서 이렇게 근무하면 일당이 제가 한 4, 5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하루 일당이 7,400 얼마더라고. 하루 일당이. 그러니까 그거는 교도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 7,400원을 받는 거야. 근데 그게 기술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근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뭘 좀 더 받냐면 급여를 좀 더 받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본 사람 중에서 의정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인쇄 기술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인쇄소가 그 교도소 안에 없으니까 교도소하고 이제 그 인쇄소하고 이게 조인이 돼가지고 수용자 몇 명을 교도소로 이렇게 인쇄 공장으로 이렇게 출근을 시키는 거야. 아침에. 해서 이제 오후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데리러 오는 건데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제 다시 이제 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월급을 200만 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기술이 좋은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200만 원을 받는데 자기가 180만 원을 집으로 보낸대. 부인하고 애들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20만 원을 교도소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20년을 받았어. 그러면 꽤 많이 모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측면이 요즘에 되게 이제 좀 그렇게 되고, 이거는 독방이에요, 무조건. 독방. 그냥 이렇게 독방에다가 넣어놓는 거야. 그럼 만약에 금고 30년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도 만날 수 없어. 교도관하고 나하고 30년 동안 계속 만나야 되는데
미쳐 죽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이거를 좀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또 다수설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바뀌지 않았어요. 예, 현재까지는. 근데 이거를 처음 이제 우리 형법을 만들 때 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냐면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징역형은 요즘처럼 무슨 뭐 요즘에는 주로 그런 거 한대요. 우리 저 백화점 종이 쇼핑백 있죠. 그런 거 뭐 풀 발라가지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두루마리 화장지 뭐 만들고 뭐 이런 거 정도 하는가 봐요. 근데 옛날에는 이 징역 사는 사람들을 뭐를 시켰냐면 돌 캐는데 채석장 뭐 이런 데 가서 또는 성 쌓는데 뭐 이런 데 그러니까 주로 돌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거나 뭐 할 수도 있겠어요. 그거 하다가 죽거나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안 했던 건데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안 시키니까 요게 조금 뭐 그렇게 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설이 좀 다수설이고 자 어찌됐든 간에 금고와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근데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냐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고 나서도 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돼. 3년을 기다려야 돼. 그럼 만약에 징역 3년이라고 이제 시험 지문에 나온 거예요. 징역 3년. 그러면 몇 년간 결격이에요? 6년 결격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 왜 6년이에요? 3년에다가 추가 3년을 더하는 거야. 그렇게 계산하실 거예요. 자, 5번은 금고 이상의 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거는 역시 여백에다가 요거 한번 좀 적어 놓을게요. 집행유예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집행유예라는 말은 형의 선고를 받은 겁니다. 형의 선고를 받고 이어서 집행을 유예한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어떤 그 범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럼 질문 징역 1년이라고 하는 건 선고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선고된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선고됐다 그랬잖아. 선고됐으니까 얘가 이제 결격에 들어간 거야. 몇 년간 결격이에요? 3년. 다른 연도를 얘기하실 분 없어요? 네? 3년이 맞아요. 맞는데 다른 연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걸 생각하기 쉽냐면 봐요. 1년에다가 3년을 더해서 4년이라고 답을 할 수가 있어. 또는 이렇게 또 더하는 사람도 있어요. 1년에다가 3년에다가 아까 4번에 뭐 더했죠? 3년 해서 합이 7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얘 빼고 요거랑 3년만 더해서 6년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3년에서 1년 빼서 2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걸 모의고사를 내보면 다양한 연도가 나와요. 근데 무조건 정답은 몇 년이야? 3년만 결격이다. 왜? 유예 기간만 결격이니까. 추가로 3년 하지 않는다는 거 포인트 잘 알고 계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결격이 뭐냐면 자격이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근데 거기 자격 취소 3년에다가는 여백이 좀 되니까 밑줄을 한 번만 잡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좀 써볼 건데 자격 취소가 되고 3년 동안에는요. 세 가지를 못하는 3년입니다. 이걸 소위 3불이라고 해요. 자,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3불. 3불. 그러면 이 뭐뭐를 못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째, 시험을 못 봐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왼쪽에서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등록이 안 돼. 등록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냐면 고용도 안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뭐뭐 안 된다고? 시험, 등록, 고용. 그럼 세 가지를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결격 사유 중에서 요일하게 이렇게 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에서.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격이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몇 가지를 못한다고요? 세 가지. 세 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우리 그 결격이 뭐냐면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러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좀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정지라고 표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격 정지라는 게 있고요. 업무 정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금 다른 의미의 정지인데, 자격 정지는 소공만 받아요. 소공. 자, 여러분 소공이 뭐죠? 소속공인중개사 약자죠. 자, 그리고 업무 정지는 누구만 받는 행정처분이냐면요. 개공만 받는 행정처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내용적으로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요거 우리 별 2개짜리. 네. 그러니까 요거는 행정처분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격 정지는 누구만? 소공만. 네. 그리고 업무 정지는 개공만. 이렇게 기억하시고 얘네가 아무튼 자격 정지를 받던 업무 정지를 받던 개월수가 정해져 있는데 요거는 6월 이내에서만 받아요. 6월 이내. 그러니까 6개월 이내 쪽, 6개월 안쪽에서만 받는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험 질문에 소공이 자격 정지를 3개월을 받았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6개월 이내니까. 그러면 결격은 얼마간? 3개월간 결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그 기간 동안만 결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결격인데 8번 결격에도 우리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요 8번 결격이 4번 결격은 예전에 조금 이제 좀 기출이 좀 많이 됐던 거라면 좀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8번 결격은 최근에 잘 나오는 결격인데 지난 28회 시험에서도 이 8번 결격에서 출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8번 결격이 뭐냐면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뭐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그지? 자격 취소 후 3년, 등록 취소 후 3년간은 결격에 걸린다. 뭐 이 얘기니까. 그런데 그 8번에서 가운데 가로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일부 예외가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그 예외를 이번 시험에 물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한번 좀 사례로 한번 드려볼게요. 이해하실 수 있게. 자, 갑은 개공입니다. 근데 갑개공이 어느 날 사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개공의 정의가 뭐였냐면 개공은 뭐한 자? 등록한 자. 그럼 이 사람의 등록은 얘가 사망하면 저절로 이렇게 없어져요? 아니면 남아있어요? 등록이라는 건 대장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록이 남아있어? 아니면 죽으면 뭐 우리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막 이렇게 쫙 증발해가지고 없어져? 에? 아니면 남아있어? 아니면 남아있는 게 정상. 그거는 영화에서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등록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취소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둬도 될까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취소시켜야 돼. 그걸 삭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삭제시켜야 되냐면 누가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누구? 이 사람의 가족들이.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이렇게 오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중개업을 했는 건데 그냥 우리 상속받아서 가업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취소해놔야 돼.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원인이 사망인데 결과는 등록 취소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지금 8번 결격에 대입하면 개공이 뭐가 취소되면? 등록이 취소가 되면 몇 년간 결격? 3년. 여기다 붙여볼게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물었다고 이번 시험에. 의미가 없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일률적으로 취소 먹고 3년의 결격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결격이 뭐냐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질문 누가 업무 정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개공이. 그러니까 업무 정지는 개공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업무 정지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업무만 정지 먹은 건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폐업 신고를 해버린 거야. 업무 정지 먹자 이제 창피하다 이거지. 그래서 폐업 신고를 딱 해버린 거야. 해놓고 옆 동네 가서 또 등록을 하면 그래서 업무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관청에서 뭐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업무 정지를 할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업무 정지 받고 폐업을 했다. 이러면 무슨 기간 동안에?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에 걸려요. 그러면 한 달짜리 업무정지 먹고 한 달 업무정지 먹고 폐업했대. 그러면 얼마만 결격이에요? 한 달만. 한 달만. 네,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결격이 약간 어려운데요. 10번 결격은 먼저 사례를 하나 좀 드려볼 테니까요.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 한번 좀 개념을 잡아보세요. 자, 을은 중개법인입니다. 네, 을 중개법인. 네, 을 중개법인에는 사원이나 임원들이 좀 근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직급이 높은 애들이. 네, 근데 얘네들이 일을 하다가 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위법한 행위가 생긴 거야. 그럼 이거를 관청에서, 즉 등록관청에서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한 거야. 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을 했는데 이게 얘한테 직접 행정처벌을 내리는 사안이 아니고 이게 업무를 정지해야 될 만한 사안인 거예요. 예? 그러면 얘네한테 업무 정지를 못 내리잖아. 그지? 그럼 누구한테 내려야 돼? 법인에 내려야 되니까 해서 이제 법인에게 관청에서 업무 정지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그러면 잘못은 누가 하고? 얘가 하고, 업무정지는 누가 먹고? 얘가 이제 업무정지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얘 입장에서는요, 좀 이렇게, 미안한 감이 있어야 돼요? 사원 또는 임원이? 그래야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미안한 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내가 다니는 회사 업무정지 먹었으니까 난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해서 얘네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나온 거예요. 뭐를 했어? 이제 그 퇴사를 한 거야. 회사를 관두고 나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어차피 회사 업무정지 먹었으니까 일을 못 하잖아. 그래서 나 퇴사해서 등록을 만약에 할 수 있고 이 등록을 한 이후에 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회사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를 결격에 빠뜨리겠다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얘를 뭐를 못하게, 등록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에 걸리게 만들어서? 결격에 걸리게 만들어서. 누가요? 사원 또는 임원이. 예. 그러면 얼마 동안?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같이 연대해서 책임져야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샜다고 나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거를 한번 문장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그러면 업무정지는 누가 받은 거야? 법인이 업무정지 받았죠. 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공에 대한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럼 여기서 정확히 누가 업무정지 결격에 걸린 거예요? 법인이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아니, 법인은 업무만 정지 먹고 얘가 결격에 걸렸다. 그죠? 누가?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에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라는 것은 우리 시제로 말하면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있는 애가 아니고 그만둔 애, 옛날에. 그런 의미가 이제 있던 거예요. 자, 11번째 결격, 요것도 별표 하나만 잡아요. 11번 결격도 별표 한 번만 잡고, 그래서 결격은 4번, 8번, 11번이 특히 잘 나옵니다. 자, 이제 4번 결격이 뭐라고 했냐면, 이 법 위반하여. 그래서 이 법은 무슨 법이겠어요?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대. 그렇죠? 그리고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 요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는 한 1,500개 조금 안 되는 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1,000개 정도 되는 법에 벌금형을 다 규정해 놨어요. 그럼 수없이 많은 법에 의해서 벌금 받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받은 거야. 개공이. 가장 흔하게 벌금 받는 게 도로교통법이죠. 뭐 하면 벌금 받아요? 음주운전 같은 거 하면. 또는 횡단보도에서 사람 치면 벌금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결격이냐 이거예요. 그건 결격 아닌 거지. 그거하고 중개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해서 무슨 법을 위반해야? 이 법. 여기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야 그게 결격이다. 그 다음에 300만 원 이상이어야만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벌금형을 299만 원을 받았다. 그럼 그건 뭐가 아닌 거야? 결격 사유가 아닌 거죠. 그럼 우리 일하다 보면 우리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받을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주 생깁니다, 우리가.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재판 받을 때 판사가 이제 최후 진술하라고 할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예. 진술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300만 원 미만으로 해주세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판사가 나는 300만 원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10,000원만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면 봐요. 판사가 3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10,000원만 빼달라고 하면 299만 원으로 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10,000원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12번째 결격은요.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자가 있는 법인이 결격이에요. 요 약간 좀 생각하면 금방 맞출 수 있는데 누가 결격이죠? 둘 다. 둘 다. 잘 한번 볼게요. 다시.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자가 있는 이랬으니까 어차피 사원 또는 임원은 결격에 걸렸어. 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 그런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이 결격에 걸린 거죠. 네, 둘 다 결격에 걸린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 네, 근데 중이 싫어서 절이 떠날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누가 절이고 누가 중이야? 네? 사원 또는 임원은 중이야. 그러면 법인은 절인 거지. 그럼 누가 나가줘야 돼? 사원 또는 임원이 나가줘야지. 왜냐하면 법인이 결격에 걸리면 등록 취소가 되니까 혼자 때문에 회사 등록을 취소당할 수는 없으니까. 해서 이제 이게 그 2달 안에 나가야 돼. 자기가 안 나가면 법인의 등록이 취소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12번 결격은 아무튼 둘 다 결격에 걸렸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결격 사유에 대한 얘기를 개략적으로 들었고요. 밑에 이제 양가로 3번에 보면 결격 사유 해당시 효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동그라미 1번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결격. 요거는 효과가 시험 못 보는 것밖에 없어. 자,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결격에 걸려. 그럼 뭘 못 봐? 시험 못 봐. 그게 이제 효과야. 그거 말고는 따로 없어요.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결격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게 약간 복잡해. 해서 이제 밑에 표를 보면 제목에 무슨 결격과 무슨 결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원시적 결격과 후발적 결격으로 12개를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요거를 좀 제가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 드릴 거예요. 네, 요 칠판을 잠깐만 봐주시고 개공 등의 결격사유 해당시 효과. 자, 요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 요거를 표를 하나 좀 일단 만들어 볼게요. 네, 요거 저랑 이렇게 따라서 적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다 한번 들어보시고 적는 게 더 좋아. 왜냐면 약간 집중 잃어버리면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네모 박스가 뭐냐면 중개업을 영위하는 그 바운더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공인중개사 한 명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한 명이. 근데 뭐 하고 들어가려고 하냐면 뭐 하고 등록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얘한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신원조회라고 하는데 결격이 없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지. 네, 들어갔어 얘가 이제. 그럼 얘가 신분이 이제 바뀌어. 뭐로 바뀌어? 개공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 거지. 왜냐면 뭐 했으니까? 등록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얘가 뭐가 아니어서 들어간 거예요. 결격 사유가 아니면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효과야. 네,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꿔볼게요. 얘가 만약에 처음부터 결격이었다면 이걸 원시적 결격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였다면. 얘가 미성년자였다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이걸 내용을 바꿔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효과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원시적 결격에 걸리면 뭐를 못해? 등록을 못해. 그게 효과야.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갔지?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나 생각해봐요. 여기 들어간 이후에 결격에 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요?
후발적 결격이라고 해요. 이걸 후발적 결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지. 자, 근데 얘가 자발적으로 나와? 아니면 인위적으로 누가 끌어내야 돼? 누가 끌어내야 돼? 누가? 협회 아니고? 나라에서. 근데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인데 제가 질문을 잘못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의 부서가 있잖아요. 여러 부서가 있잖아. 그게 아니고 여기를 넣어준 관청에서 빼내야지. 소관청, 뭔 소리 아니에요? 소관청은 이제 그 공시법에서 얘기하는 거지. 소관청은. 예? 서울시청 말고. 여기에 넣어준 사람이 누구야? 등록해준 관청이 누구냐고. 등록관청이잖아. 등록관청. 그 얘기잖아. 그러면 이 얘를 빼내는 거는 등록관청에서 빼내는 거야. 그럼 빼낼 때 어떻게 빼내? 등록 취소로 빼내는 거죠. 이렇게 등록 취소. 그럼 얘가 이제 결격에 후발적 결격에 걸리면 나와야 하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 취소. 자, 이게 우리 법에서요.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유일무이하게 별 5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탑 1이야.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아주 간단해. 누가 결격에 걸렸어? 개공이. 자, 이 말은 붙일 필요가 없어요. 개공이 후발적 결격, 이 말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봐요. 주어가 개공이면 결격이면 다 후발적 결격인 거야. 왜 그래요? 등록한 자가 결격에 걸린 거니까. 이걸 후발적 결격이라고 해. 그렇게 걸리면 등록은 반드시 취소된다. 그게 효과. 자, 여기 이해됐죠? 네. 자, 그럼 이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용당에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용돼서. 그럼 얘가 고용이 됐다고 치면 신분이 뭐야? 제가 여기 자격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네. 고용인이라 그래야지. 고용인.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그지? 고용인. 그럼 고용인은 두 사람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누구랑 누구? 소공과 중개보존. 얘가 이제 누군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 근데 얘가 만약에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무슨 결격이라면? 원시적 결격이라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그게 효과야. 원시적 결격에 걸리면 등록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돼. 얘 어떻게 들어갔어?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후발적으로 얘도 결격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후발적 결격에 걸려버린 거야. 그런데 얘 어떻게 해야 되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나오는 과정하고는 좀 달라. 왜냐면 얘를 여기다 넣어준 거는 등록관청에서 넣어줬거든요. 근데 얘를 이 영역 안에 넣어준 건 누가 넣어준 거야? 개공이 넣어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은 계약관계야. 무슨 계약? 고용계약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관계에 걸렸기 때문에 얘를 빼내는 것도 누가 빼내야 돼? 얘가 빼내야 돼. 근데 얘가 얘를 빼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너 그만 나와. 이거 했을 때 굉장히 뭐 인간적인 관계가 좀 긴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인간적으로 이게 긴밀한 관계일 수 있잖아. 예를 들자면 남편이자 부인일 수도 있잖아. 근데 남편이 부인을 무슨 죄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거를 해. 집에 가서 죽으려고. 그렇죠? 예. 그럴 수 없잖아. 또는 아주 부모 자식이다. 예, 근데 부모가 자식을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해서 관청에서는 개공한테 압력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 고용계약 해지하라 이거. 얘에 대해서. 해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소사유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해소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해고예요. 해고하라는 얘기야. 누가 누구를 해고하라는 거야? 개공이 얘를 해고하라 이 말이야.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월 안에 해고를 해야 되냐면 2월 내에 해고해야 돼. 시간은 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2달 안에 해소해? 개공이 고용인을 2달 안에 해고해야 돼. 자, 그러면 이 해소 사유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얘가 말 안 들을 수도 있죠. 말 안 들을 수 있잖아. 네, 그러면 X 만약에 해고를 못하면 이런 얘기예요. 종류를 이제 나눠봐야 돼. 얘가 직급이 높거나 낮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직급이 높아. 그럼 뭐일 수 있어요? 사원 또는 임원일 수도 있고 직급이 낮아. 그럼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닐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못하면 2달 안에 해소 못하면 법인의 등록 취소가 돼요. 이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에만 있는 거니까. 해서 법인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별 2개. 만약에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데 해소를 못했다. 2달 안에. 그러면 업무 정지가 있어요. 누구의 업무를 정지하겠다는 거예요? 개공에. 그러니까 개공한테 말하자면 제재를 가하는 거죠. 하니까 개공 입장에서 보면 내가 취소나 정지 안 먹으려면 얘를 뭐 해야 돼?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봐 드릴게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2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죠? 못 들어가잖아. 그리고 한 가지 효과는 뭐야? 나와야 돼. 그죠? 네.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결격에 걸리면 못 들어가고 나와야 하니까 중개업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사할 수 없는 거야.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8만 명의 개공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거야?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4만 명의 소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중개업을 종사하고 있어요? 결격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죠? 네, 그거예요. 요게 우리 법에서 제일 중요해. 우리 과목에서 최소한 5문제 정도의 영향을 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52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52페이지. 네. 거기 이제 양가로 4번 제목만 좀 잠깐 보면 민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개정의 필요성 뭐 이런 말 나오죠, 그죠? 네,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심신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네, 그 사람을 일단 뭐라고 한다 그랬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이 용어가요. 어감이 좀 어때? 긍정적인 어감으로 와요?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좀 느껴져요?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4년 전에요. 개정을 했어요. 민법에서. 네, 그래서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이렇게 민법에서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개정을 했냐면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는 이렇게 배우죠. 예? 근데 중개사법 시간에는 또 이렇게 배운다고. 그럼 이제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법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다른 법은 이렇고 다른 법은 이렇고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민법을 원래대로 바꾸는 게 맞아? 안 바뀐 법을 민법처럼 바꾸는 게 맞아? 바꿔야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해서 필요하다 이거야. 근데 안 하고 있다 이거야. 누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야. 예. 이걸 배정을 해줘야 돼. 예. 그런 의미예요. 예.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변경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내용적으로만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2종 면허를 갖고 있어. 운전면허. 예. 그러면 운전할 수 있는 차도 있고 못하는 차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좀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그럼 뭐로 바꿀 수가 있어요. 1종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그걸 뭐라고 해? 2종에서 1종으로 바꾸는 걸 뭐라 그러지? 그걸 종별 변경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개공의 종별도 바꿀 수가 있는데 뭐에서 뭐로 바꿀 수 있냐면 개인에서 법인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개인에서 법인. 예. 또 반대로 바꿀 수 있어? 뭐에서 뭐로? 법인에서 개인. 뭐 이렇게 바꾸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종별 변경에.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양가로 3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파트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연결을 좀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